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전년도 지출 그 보고서를 보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총 사업비가 네, 40억 정도 되는데 정확히 40억입니까? 136억. 네? 136억. 아, 136억? 네. 네. 136억 중에 그 결산서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출 예산 결산 보고서에 보니까 불용액 처리를 좀 많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 물건비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한 1억 9천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고 그다음에 그 여기 보니까 평가 및 성과 급등해가지고 1억 1천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한 8,700 정도를 지금 낮춰서 다 안 쓰고 그래서 한 3,600 정도 3,200인니까 32만 원이구나. 32만 원. 그다음에 거기 경상적 이전비도 좀 불용액 처리가 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불용액된 이유가 혹시 뭔지 예, 그 예산이 좀 과하게 안 쓴 부분이 있거든요. 불용액 부분은 이제 그 예산을 당초에 그 예상을 했다가 집행을 하고 잔액도 있고요. 또 경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나 경비 절감 하시는 거는 잘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물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한 몇 억, 1억 9천 정도를 불용액 처리했다는 거는 정확한 어떤 그 실 예산을 집계를 못하고 지금 과하게 세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은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2020년도 그 예산서에 보니까 또 비슷하게 물건비가 또 올라왔어요. 불용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무관리비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병상 이전이나 일반 보상비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상금 등이 나왔습니다. 이 배상금은 뭘 말하는 거죠? 9천만 원 정도가 배상금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오전 시간에 그 홍성표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홍성표 의원님이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과하게 좀 잡힌 거는 좀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 처리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11개 돼 있습니다. 각각의 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임기가 보통 몇 년이에요? 1년짜리도 있고요. 2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각 시민평가단의 위원회도 있고 예를 들면 뒤에 각각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중복으로 뭐 한 사람이 한 뭐 두세 개씩 들어가 있는 데도 있네요. 위원회가. 예.
그 이유가 각 위원회마다 특색이 있을 텐데 예. 그분이 뭐 다재다능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그 저희가 이제 사업별 위원회를 이제 네.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별 위원회에서 연말에 이제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시민 그 총회라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같이 명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그 위원장하고 이제 그 간사분이 그 다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이제 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위원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 중복이 그러면 시민평가단은 전체 위원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분들이? 예. 그래서 그 이제 각각의 위원회에서 1년 동안 의견을 개진하고 또 해서 개선됐고 하는 걸 총괄적으로 이제 보고에도 갖고 다시 의견을 도출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갖고자 이거 사업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에 그렇게 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지금 누구라고는 지금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이분이 위원장 같지는 않은데 그 이분들이 위원장 맞지? 그러면 그거는 뭐 위원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치고 시민평가단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고객 디자인단의 위원회를 들어갔는데 뒤에 가면 인권경영위원회에 또 중복 지원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에 또 중복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형평성에 좀 맞지 않고 또 양주시가 좀 되도록이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매번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게 여기에 사업에 위탁되어 있는 위탁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위원회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관련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어떤 시민의 소리나 어떤 전문가의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서 그게 사업에 반영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 뭐 이분들을 뭐 낮춰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다 중복되어 있고 거의 양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다 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제대로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지금 그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전문가 그룹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용하거나 좀 저기 연관 있는 분을 이제 위원으로 하고 일부는 또 공모를 했고요. 네. 일부 위원회는 그래서 공모에 또 응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공모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공모를 하셨는데 비상임 후보 공개 모집 광고비를 해서 모집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이게 110만 원씩 이외로 광고를 내셨어요. 그러면 비상임 후보가 비상임 위원이 누굽니까? 저희 공단 이사회입니다. 네? 공단 이사회. 이사회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에 이사회 구성 현황입니다. 양주시 행정 전 지원국장님, 양주시 기획행정실장님, 농업회사 한만도 식품 대표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기획행정실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전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 모집 이해를 드려서 모집하신 분이 이분들이십니까? 임기가 끝나게 되면 모집 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본의원이 이게 좀 아까 지금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이사회를 할 때는 어쨌든 공개 모집이나 광고비까지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좀 안 하신 분들, 좀 전문가 집단에서 그분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그 예산서에 보니까 그 백신 프로그램을 하겠다, PC 뭐 프로그램 구입을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전년도에도 통합 병영 관리 시스템 관리를 해서 그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년도 거랑 이번에 2020년도에 잡은 예산이랑은 좀 다른 구성입니까? 예. 요즘 이제 그 각종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방어막을 저기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많이 구입하는데 그런 그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이게 백신 프로그램 구입이나 뭐 이런. 그 종류별로 그 기간이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 예. 정보통신 쪽 분야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사업비가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운영 수당이라고 잡히고 위험 근무 수당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위험 근무 수당은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 거죠? 연금수당이 저기 선별장에. 선별장. 네. 그래서 이제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조금 있으면 제가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뭐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분들도 좀 위험 수당을 받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분데 그분들도 혹시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지금 안 하지. 예. 지금 이제 시에도 그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시에도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거기와 왜냐하면 이 장애 차량을 운전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좀 특수직이라고 지금 본의원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번 질의드렸어요. 저 관계부서와 협의를 좀 네, 하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또 하나 지금 페이지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네. 이사장님이 여기에 시간의 근무 수당에서 이게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교통문화팀에 시간의 근무 수당에서 이게 7억 4천이 세웠어요. 어떤 그 시간의 근무 수당을 7억 4천을 주실 건지 3,200만 원이네요. 예? 3,200만 원. 84페이지. 예. 그 봉급이 이제 7억 4천에 이제 급여가 예, 그 그렇다는 산식이고요. 네. 총 그 예산액은 3,200만 원인데 이거 저기 근데 여기 통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급여 외에 시간에 어떤 근무 수당을 어떤 근무를 해서 6시간이라고 잡혀 있고 그래서 이게 별도로 구성이 되는 건지 자세한 뭐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딸랑 이렇게만 이제 표기가 되어 이제 있으니까 사업 설명서에는 예산 심의할 때는 사업 설명서에는 이제 네네, 돼 그렇게 있는데 나와 이게 있기는 북이다 해요. 보니까 네. 여기 예산 쓰는 게 없는데 이 부분이 그 교통약자 운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직원들. 급여입니까? 저 공휴일이나 네. 이때도 차량을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때 그 시간의 근무 수당을 이렇게 그러니까 따게 급여 되고 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급여 외에 예, 예. 아니 급여 외에 시간의 근무 수당이 7억 4천입니까? 3,200만 원. 아니 부기에는 이렇게 산출 기초에는 그러니까 그 7억 4천은 이제 그 산식이고 산식이고 예, 거기에 이제 그거를 예산은 나누는 3천 거예요? 예산은 3,200이고요. 아 전체 그래서 금액이 3,200이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우리 81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정덕영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인데 요구 자료 810 예 요구 자료입니다. 814페이지에 814페이지.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차량 대수가 교통약자 차량 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차종이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이제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네. 이 차종의 연수가 보통 얼마나 됐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을 보유한 지가 꽤 됐는데 이게 그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네네. 연수가 좀 꽤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식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21대가 있는데 21대죠 토탈. 네, 12년짜리가 12년도에 3대, 네. 14년도가 2대, 16년도가 2대, 그다음에 17년도가 아니 그러니까 몇 년 10대. 이상 된 연수가 그러니까 12년도에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연식이 12년이라고. 예, 12년도에 된 가장 오래된 게 그러면 세대네요. 12년도에 나와 있는 게 12년 그럼 한 근 10년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2020년이니까
한 8년? 8년 넘은 8년 정도 예, 이렇게 예. 된 연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중에 이제 카니발 16대나 스타렉스 5대 중에 그 이제 덜컹거리고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는 이런 분들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 그래서 이 연식이 스타렉스가 5대의 연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를 좀 알고 싶어서 보통 한 7, 8년 되면 차량을 좀 이렇게 바꾸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교체를 합니다. 한데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그래서 네. 제일 이제 오래된 거, 네. 그 저기 그 뭐죠, 운행거리가 많은 거. 네, 그거부터 운행거리가 이제 많은 순서. 교체해 나갈 겁니다. 운행거리는 보통 얼마나 되죠? 한 20만 킬로 정도 원래 되나요? 그 이제 저기 7년 이상 10만 이상하게 되면 그 내구년 아니 저기 타 가지고 그 교체를 할 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시간에 어제 보니까 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인기 콩 터는 기계가 몇 억짜리도 5년 되니까 싹 바꿔주더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차량을 이제 승차감을 줘서 어떤 안전한 곳을 병원이나 이런 데 이동하시는 거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좀 아끼지 마시고 스타렉스 보통 한 10만 킬로 이상 되거나 뭐 이럴 때는 뭐 한 10년 미만짜리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좀 될 수 있으면 좀 아까 한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 내에 반영을 시키셔서 아니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이거는 이런 걸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대를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그 시간대를 보니까 9시부터 보통 한 6시까지가 아니 4시까지인가요? 4시까지가 이용 시간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4시부터 해서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데 이 뭐 낮에는 9시부터 해서 요 시간대에 이용하는 거는 좀 괜찮지만 4시부터 해서 6시, 7시까지가 좀 또 많고 요 나머지 7시부터 또 7시서부터 그 이후에 뭐 22, 23시간까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떤 일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보신 자료처럼 이게 이제 그 러시아어 이제 많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분석을 해갖고 오늘 차량을 지금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좀 차량을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렇게 그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양하죠. 뭐 저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그 교통으로 저 혼자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차를 이용하는데 그걸 뭐 일일이 그 제가 용무를 지금 파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용무 혹시 이제 타시군구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 저희 시군구는 아니지만 시군구에 이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뭐 개인적인 저희 그래서 제가 한번 조례를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어떤 용무를 해서 그 할 수 있는지를 보니까 이동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명확히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누구이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탑승을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볼일을 보러 가는데 이런 교통약자들이 같이 탑승을 해서 그분들의 볼일을 같이 수행을 한다 이런 좀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이렇게 선별을 해서 어렵겠지만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좀 가려내실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참여마당에 그 칭찬합시다 글이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고 뭐 칭찬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분들도 잘 챙기셔서 꼼꼼히 챙기셔서 한번 칭찬해 주시고 또 인센티브로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네. 공단에 그 표창 제도가 있고 네네. 또 그 인센트 제도가 이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성과금 부분도 이제 그런 네. 부분인데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활용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를 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전시설 청소 용역 현황을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양주 문화 1번서부터 6번까지의 스포츠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용역 업체가 지정이 다 돼 있고 한 용역 업체가 있고 나머지 5개가 한 곳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위탁을 줄 때 어떻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오전 시간에 우리 황영희 의원께서 이제 저기 계약 관련해서 이제 관내 업체를 좀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하셨고요. 이 업체가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그 오수 부분만 이제 다른 업체고 나머지 이제 저수조는 그 물로 같은 청소하는 업체인데, 거죠? 예, 수도물로 청소하는 저희 업체. 밑에 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금액적으로 이제 저희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이 관리하는데 일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업체고 또 여성기업업체고 해서 그 계약이 어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버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버스 승강장 청소를 그 참여마당에 글을 올리신 분이 계세요. 어떤 글들이 좀 올라오나 홈페이지를 뒤져보니까 승강장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승강장에 그 저희가 쓰레기통을 제가 이제 비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쓰레기통이 지금 양주시 버스 승강장이 640개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개가 쓰레기통이 지금 비치가 되어 있죠? 청산역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이 말씀하신 네, 그 승강장 그 1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군데요. 네. 640개 중에. 네. 근데 관리가 잘 되고 어떤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그 시민의식들이 많이 높아져서요. 예. 우리가 우려했던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고요.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청소하는 업체가 네. 다른 승강장보다 한 2번이나 3번 정도 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올라오니까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잔이나 일회용을 마시다가 테이크아웃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 버스 승강장에다가 두고 간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640개 중에 15개면 좀 그거를 보시고 제가 그때 평가를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좀 대체적으로 답변이 좀 좋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강장 버스를 보니까 백석이 82개고 은현이 51개, 장흥이 뭐 76개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승강장 놓는 게 뭐 회천이라든지 회천 4동에 좀 집중돼 있다. 타시공구도 이렇게 적절히 좀 이번에 배치를 좀 잘해서 좀 시민의식이 높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 의원입니다. 그 코로나 19가 그 장기화되고 있죠 현재요. 장기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뭐 체육시설에 뭐 수강 같은 것도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장기화 더 된다면 그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장기간 가는 데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이 그 다중이 이제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휴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4개월째 접어 휴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필수 인원 이외에는 그 잉여 인력을 차출해서 그 지역의 방역 활동이나 사회 공헌 활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분 그 개강은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다수가 집단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29일 날인가요? 네. 실외 체육시설을 개관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수도권의 그 모처에서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이 돼가지고 다시 그 중대본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이제 도를 통해서 시에서도 이제 이렇게 방침이 정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중식이 돼서 저희 공단이 좀 그 개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뭐 일반적인 뭐 10인 이하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저 할 수 있는 거는 좀 개각을 해도 좀 문제가 없지 않나. 그 하여튼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셔가지고 이게 뭐 언제 종식될 것 때문에 결정 지은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저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입장에서 실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그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나름대로 한 10인 이하라든지 뭐 그런 적은 인원을 가진 그 프로그램은 개강을 통해서 좀 하려고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백석체육공원 야외에 대형 주차장이 있죠. 그 야구장 밑에 쪽으로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화물차 뭐 차고지 같은 건 드는데 그 뭐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거기 주차장의 필요성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주차장을 어떤 그 용도를 변경을 한다든지 뭐 거기를 다른 방도로 저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떤지 우리 저 이사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석 생활체육공원에 이제 그 행사를 이제 대대적인 행사를 이제 대단히 행사를 할 때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제 하천변에 거기 그 주차장을 그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그 행사가 지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설 그 일반 그 대형 차량들이 거기다 이제 주차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이렇게 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빨리 좀 그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주차하는 관계로 뭐 깨끗한 것도 아니고 쓰레기 천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다른 방도로 연구를 해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계부서하고 좀 저기 현장 한번 그 좀 조사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저기 시간을 갖고 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장애인 그 콜택시가 이제 21대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코로나 19 터지고서부터 그 운행률이 몇 프로나 정도 됩니까? 평상시에? 작년 대비 작년에 저희가 한 3만 1,000한 2,300건 되거든요. 이제 작년 동기 대비 분석을 해봤더니 한 1,000건 정도 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 많이 감소한 건 아니네요. 많이 감소한 건 아니에요. 일반 시민이 아니고 이제 좀 교통이 어려우신 분이 꼭 어디를 가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병원을 가신다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고정적인 숫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승무를 한 대가 그 벌어들이는 그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극히 미미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3,500에서 한 4,000 정도 되나요? 자료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수입은 더 네. 향상이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개수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뭐 크게 향상된 건 아니고 횟수가 늘어나면 날수 이제 좀 적은데 일단 이 교통약자 이동 차량은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성이 강한 그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 한민영 답변을 드렸지만 이제 한 대가 교체가 되고 한 대가 또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가 지금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갖춰야 할 정수가 이제 그 법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도에서 이제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익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좀 그 계획성 있게 하고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저기 주안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21대가 하루에 그 몇 건이나 하나요? 하루에 한 4건씩 분석을 해보니까 한 하잖아요. 4건에서 5건 정도. 5건 정도요. 예. 그리고 장애인 그 굴떡 씨가 이제 뭐 점심시간이 아닌 평강 시간에도 보니까 이제 차가 서 있는 걸 좀 봤거든요. 그런 뭐 평상시에 어떤 차고지라든지 그런 게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갖고 네. 저희가 이제 문해관에서만 이제 차고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저쪽 그 고우바이 씨의 그 네. 농협 하나로마트 옥상에다가 이제 좀 시민들이 보면 좀 이상한 쪽으로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놔뒀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세 군데를 지정했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체육복지센터, 그다음에 이쪽에 국민 저 센터 이렇게 해서 그리고 권역별로 회천권역, 양주권역, 이쪽 광백성 남경 그 권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차를 분산을 배치해놔서 이쪽 문예예술회관 쪽에서 저쪽 양주 쪽으로 가려다 보니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간적으로 연료비로 이제 효율화가 좀 떨어진다 해서 그렇게 좀 우리가 하고 현재 그 콜택시가 적다 그런 얘기는 없죠. 충분하게 되죠. 지금 이제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분석을 해서 시간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차량을 좀 많이 투자를 배차를 시키고 그래서 좀 조정을 하고 그래서 인력도 그 놀릴린 차를 없애기 위해서 공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 정규직 인원 외에 시니어를 창출해서 4시간짜리를 이제 일거양득이죠. 그러니까 공차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 효과가 있고 또 시니어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4시간짜리를 이렇게 기간제로 시간제로 그 고용을 해서 이렇게 그 같이 운영하는 그러한 지금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1인이 하루에 몇 번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한 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이상은 안 되는 거고요. 날이면 날마다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장애자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가용 쓰듯이 쓰는 것도 용납이 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한미리 의원 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참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서로 간에 이제 그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해서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할 거 좀 해야 되는데 자기 자가용 하듯이 사실 운영을 쓰는 사람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그저 프랜카드 그 게시대 실적으로 이제 제가 알기에는 그 지금 저 직영 우리가 위탁을 줬다가 이제 직영을 이렇게 하는 편인데 뭐 수익도 좀 많이 낮았고 뭐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그 돌아가는 그 운영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서 처리 결과에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정성과 그 투명성을 제일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간 게시하고 한 군데만 특정 그 업체가 게시하던 부분을 그 추첨제로 해서 그 3회 이상 게시를 못하고 열흘에 한 번씩 순환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게시대 하는 거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또 불법 현수막 그런 거는 실제로 주택가에서 지금 관리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행정적으로 하긴 뭐고 제가 보기에는 불법 그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그 시설공단에서 같이 해서 좀 하는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행정처분 권한자가 과연 그 공단 이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 집행 강제력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 철거를 하는 자체가 집행이거든요, 대집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그 시에서 하고 있다. 제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양주시 전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장흥 쪽에 그 강적서부터 백석을 넘어서 장흥 가는 데 게시대가 실적으로 좀 활성화가 좀 덜 되는 편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불법 현수막도 가장 많은 데가 그쪽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현수막을 좀 좀 제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게시대에다가 정상적으로 좀 게시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그 이제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를 현수막을 철거를 하면 할수록 그 정상적인 게시대에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도 그 게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거는 그 저희 직원이
수시로 이렇게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의원님들 보시면 꼭 그 저 불법으로 하는 그 몇 개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부서에서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게시대가 없으면은 뭐 불법 현수막도 할 수 있는데 바로 게시돼 있는 옆에다가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부분은 그 다는 못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 게시대 옆에 있는 건 그 교체하러 갈 때 그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저 우리 양주시의 모든 건물이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알다시피 우리 서북권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겨울에 고드름이 열리고 이제 그런 현상도 보셨죠. 예.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선 사실 그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게 좀 있는데 아직도 그 수리가 아직 안 끝났죠. 지금 말씀하신 서부 쪽에 그 지금 저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14건이 지금 그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하자 보수가 어떻든 그 하자 보수비를 좀 두기로 뭐 공사가 끝나가면 하자 보수비를 사실 띄워놓잖아요, 그죠? 예치에 그렇죠. 그럼 그 전체 공사비의 그 몇 프로를 띄워놓나요? 그 제가 거기까지는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치금을 그 예치해 놓고요. 이 예치금은 이 공사를 하자 보수를 미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돈을 이제 하는 건데 지금 그 잘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공공체육팀하고 저 체육 청소년과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든 그 서북권 체육센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준공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LH에서 모든 공사를 해야 될 것도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알지만 LH에서 공사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뭐 승강장을 져준다든지 뭐 신호등을 한다든지 추가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해서 LH하고 시인가 설계할 적에 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승인 안 해주면은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추가로 해서 돈 들어갈 게 없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시민의 불편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자가 생겨서 하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최소한 하자 기간이 도래되면 최소한 몇 개월 전이라도 좀 다 현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하자를 찾아내서 하자 보수비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렸지만 그 공공체육팀 건축팀하고 그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점검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하자를 도출해서 계속 그 시공체 업체에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설개발공단에서는 하자로 인해 가지고선 추가 비용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당연히 저희가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건 비용을 투입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지금 제 기호로는 지금 없습니다. 하나하나 비용을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사업비와 무관하게 설계와 무관하게 그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시설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그 공사비에 태워져 있고 그 하자로 인한 건 저희가 투입을 발견을 못하는 부분이고 후에 발견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직은 기간 지난 게 그래서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자 부분을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그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것만 잘 해결을 해도 예산이 많이 그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좀 관리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라고. 3시까지 하고 3시까지 하시고 또 쉬고. 질의하실
다음에 없습니까? 예,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그러면 양해해 아니, 주시기 바랍니다. 3시까지 하고 쉬고 또 시간이 있어요. 많이 흘렀습니다. 아 참네.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정도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영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수선 유지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결산서상에 6억 7,100만 원입니다. 수선 유지비 전체 금액이 6억 7,100만 원이에요? 예, 6억 7,100만 원.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해서 온 걸로 하면 이 지금 사업하신 게 택도 없는데 이거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얼마만큼을 사용하셨죠?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본 예산 얼마 세운 거예요? 수선 유지비만. 자, 자료 준비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자, 본 예산에 수선 유지비 얼마 세우고 1회 추경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해서 그 사용한 어디 목에다가 어떻게 해서 사용했다. 이게 지금 2020년도에 그 보면은 뭐 각 그 뭐 문화예술회관 아니면 예술회관 체육 어떤 뭐 저 그 시설이면 시설 뭐를 해서 다 세워놨어요. 다 세웠는데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 자료에는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뭐 기획 총무팀 무슨 양주 체육복지센터 이렇게 나눠서 에코스포츠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보기 좋게들 세웠는데 2020년 책을 보니까 뭐 세우기는 매일반으로 세웠는데 금액도 상당히 상이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선 유지비의 산출 근거나 방식이 뭐냐? 그게 이제 본 의원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6억 7,100만 원을 결산사상에 나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렇게 뭐 사업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예산서 한번 보시죠.
2020년도 거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달라 그랬는데 정리가 잘 안 되나 봅니다. 19년도 별도로 20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과 현재 사용한 금액까지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해서 정확하게 자료 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보시면요, 37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간에 보시면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사후 인증 심사비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업하는 거죠 이게? 저희 그 공단에서 네네. 부패 방지를 위해서 이제 그 각종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한국 경영인증원에서 네네. 그 인증을 받을 때 그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인증을 하는데 예. 거기다 이제 우리가 수수료를 예. 제공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이게 언제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저희가 2010 2019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건 2019년, 예. 2020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2019년 9월에 예, 그 인증을 받고 예.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 22년까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사후 심사를 받습니다. 네? 2019년도에 최초 인증을 인증을 저희가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22년까지 3년이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 사후 심사를 받거든요. 19년도에 신청하셔서 그때 이제 인증을 선정이 받은 거죠. 됐어요. 예, 예. 이 기간이 취득이 예, 인증 취득이 9월 23일 날 예.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22년 9월까지. 사후 심사가 1년에 한 번. 그럼 무슨 3년도 아니 4년이에요? 22년 9월까지니까 20, 21, 23년. 20, 21, 20, 21, 22 3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인증 심사비가 500만 원씩. 이게 그 사업비는 매번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저 사후 심사 때는 비용이 좀 적습니다. 처음에 할 때가 많았겠죠. 처음에 할 때가 많았어요. 그죠? 사후 심사비는 좀 적고요. 아주 좋은 시스템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예산에 있길래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장에 한번 보시죠. (38페이지) 보시면요, UNGC 회용 가입 비용, 이거는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그 UN 글로벌 콤팩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원님도 기억하시는 그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예. 그 기업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권적으로 그다음에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이렇게 10가지 원칙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우리 공단이 그 지켜가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국내에는 한 11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네. 세계적으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한 5,200개 정도. 그래서 어찌 됐건 저희 공단이 예. 이게 이제 부패하고 이제 그 연관되고 이제 인권과 연관되고 지금 저희가 인권 경영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건 언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가입을 이게 실효가 됐었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이제 그 코피하는 사무총장이 했던 건데 그 실효가 돼갖고 작년도에 네. 그 저희가 그 가입을 했습니다. 언제서부터 했던 건데요, 이게? 이게 최초가 그 2016년도에 그죠? 예, 16년도에 갖고 그 19년도에 종료가 돼서 이제 그 하반기 때. 왜 종료됐어요? 이 돈을 안 내게 되면은 이거를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부담을. 보고서를 제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보고서를 돈도 안 내고, 그죠? 시점을 늦게 해서 되게 좋은 제도에 잘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인증이나 이 지금 말씀드린 UNGC 이런 거를 진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부패에 대한 어떤 저기를 해서 되게 좋은 제도에 가입을 하고 뭘 했는데 홍보도 지금 인천관리공단인가요? 그런데 뭐 가입해갖고 좀 홍보도 많이 하고 뭘 하는데 우리가 전때 이사장님께서 2016년도에 가입을 하고 뭘 해서 그때 비용은 냈는데 뭐냐면 이게 다 보고서 써서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보고서를 1년이 넘도록 내질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실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재호 이사장님께서 비용도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200만 원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서 뭘 해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정확한 거는 비용은 다 냈습니다. 냈는데 나중에 이 보고서를 내야 되면 보고서를 안 내 가지고 문제돼서 이게 그 탈락된 그 저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저희 자료 다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보고. 예.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 부분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노동이랄지 인권이랄지 부패적인 부분에 저희가 그 공단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제도권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많이 없으니까요. 여튼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뭘 하는 부분이라 관리공단도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공단에서 좋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뭘 한다. 그럼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돈 들여서 홍보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이런 절차 이행이나 뭐 보고서 제출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시기적인 부분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관리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끊겼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근데 또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런 앞으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용품 구입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 39페이지에. 예,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구입하죠. 예, 그 뭐 소화이랄지 네. 그다음에 이번에 상계 이제 또 마스크도 좀 사고요. 네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사장님, 이게 전체적인 그 기획감사팀에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도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재난안전용품 구입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안전에 대한 뭘 사고 그러면은 연한도 있고 뭘 할 텐데 매년 뭐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건데 그리고 관리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자료 내라가지고 뭐 하면 직원들만 피곤하니까 관심 가지고 보통이 뭐 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구입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료 하려면 한참 걸리죠? 김예석 과장님.
네, 계획생활입니다. 시에서 저희 시행에서 발주할 한 사업은 네. 취합이 돼 있는데 시설 공단권은 공단에서 내이죠. 네, 그건 별도로 취합하고 시에서 한 거는 예. 19년도에 그 대행 다섯- 사업비요. 예,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네. 직접 그 시에서 사업한 거 시설공단에 어떤 관리하는 시설의 위탁 시설에 대해서 담당 사업한 것들은 부서에서 네, 한 것들. 취합돼 있는데 예. 요거는 19년도에는 그 34억 8,400만 원의 사업을 했었고요. 네네. 20년에는 총괄해 갖고서 28억 5,900만 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 어떤 뭐 어디 무슨 과에서 네.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예? 네. 그 부서별로는 19년 따로 뭘 해서 예. 가장 크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저기 그 백석생활체육공원의 실내 테니스장 그 사업한 게 5억 9,6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신천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이 7억 4,100만 원으로 총 15억 4,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크게는 또 두 개의 과로 볼 수 있는데 청소년과에서 그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비용하고 그 주민 편의 시설 인조잔디 교체한 거에 15억 6,500만 원 해갖고서 총괄은 그 3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자료를 28억 내시고요. 5,900만 원 중에서 과장님 네, 시간 없으니까요. 네, 자료로 내시면 제가 좀 지적할 게 있어서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하고 또 우리가 직접 해서 한 거하고 좀 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자료로 해가지고 좀 내주세요. 여러 가지 자료 냈어요 저한테 냈는데 네, 맞지 않고 아까 지금 금액적으로 6억 7,100만 원인데 사업을 했다는 거는 몇 푼 안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금액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맞고 또 이게 지금 공사나 이런 거 빼고도 뭐 또 나름대로 이제 사용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선 유지비니까 그런 부분들 또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뭘 했는데 이게 산출 근거 그 공식이 틀려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쪽에 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다 틀려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그건 자료 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그 청소행정과겠죠? 많이 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우리 저기 봉투 만든 거요. 종량제 봉투. 2019년도에는 3월, 6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이제 5차에 걸쳐 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맞죠? 총선행정과장님. 네, 청소년정권 답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몇 리터짜리를 만들었어요? 그 봉투는 종류가 많고요. 예. 1, 3, 5, 10, 20, 50, 100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다 리터별로. 만들었죠. 네,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서부터 넘어왔을 때 그 뭐 이렇게 재고 이런 거 다 해서 감안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그게 다 겹쳐서 산출돼 가지고 다 계산이 됐습니다. 한 번 만들 때 뭐 9,800만 원, 1억 안 되게끔 뭐를 해서 거의 금액이 대등소이하게 한 1억 안짝으로서부터 한 9천만 원까지 해서 5차례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 4억 5천만 원, 5억 안짝으로 이 사업을 해갖고 해놨는데 2020년도 자료를 딱 받아서 보니까 2020년 2월 6일날 발주해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했다 그러는데 2억 7,500만 원어치 만들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요 파악하고 재고 파악을 위주로 봉투를 제작을 했고요. 네. 올해는 우리가 신속 집행과 관련돼서 지금 예년하고 다르게 조금 더 많이 제작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 신속 이게 그 총 제작 비용이 굉장히 억 단위를 넘어가기 때문에요. 총 금년도에는 제작 비용이 2020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6억 2,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6억 2천 900이요? 네. 그 신속 집행 때문에 예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신속 집행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좀 신경을 조금 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 위주로 갔고요. 올해는 반기별 위주로 제작을 지금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제작하는 데는 한 군데 이거 다? 올해 그 입찰을 통해서 그 일단 올해 집행한 부분은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2019년도 업체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그 봉투 1차서부터 5차까지 한 거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몇 리터짜리 해고 어디 업체에서 했는지 해갖고 올해 2월달에 발표한 것까지 해서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